안녕하세요. 코드마루의 드림마인 팀입니다. 오늘은 완성 결과를 먼저 보고 빈 WPF 프로젝트부터 같은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헬로 드리마인 문장이 드리마인 MVV임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로 바뀌네요.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 작성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완성 화면을 닫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C샵용 WPF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검색하겠습니다. 비슷한 템플릿이 있으니 언어와 대상 프레임워크를 확인해야겠군요. 일반 WPF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 사용할 닷넷 버전을 지정합니다. 설정을 확인한 뒤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기본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앱과 메인 윈도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작은 예제라도 상태와 동작을 화면, 코드에 모두 넣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다. 필요한 책임만 분리하면서 구조를 확장하겠습니다. 이제 뉴게 패키지 관리 화면에서 드림마인을 검색합니다. 처음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를 함께 연결하기 위해 드림마인 MVVM 풀킷을 선택합니다. 설치되는 종속 패키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네요. 필요한 패키지를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보관 대기 시간은 편집으로 줄였습니다. 설치 뒤 기본 창을 한번 실행해 현재 기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정상이라면 이후 오류는 새로 작성한 코드부터 좁혀볼 수 있습니다. 앱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을 추가하고 초기화 책임을 별도 파일로 나눕니다.
클래스의 드림마인 엔트리를 지정해 프레임워크가 시작 지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앱이 드림마인의 부트스트랩 과정에 참여하도록 표시하는 부분이군요. 같은 앱 클래스의 파셜 구성으로 두면 시작 코드와 세부 등록 코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클래스를 파일별로 나눈 것이군요. 이제 등록 전 단계에서 사용할 서비스 구성을 작성합니다. 등록 메서드의 골격을 만들고 필요한 구성 요소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로깅 구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옵션은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바르게 지나갑니다. 설정 항목이 많아도 지금은 어떤 서비스를 등록하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옵션 하나하나보다 등록 시점과 책임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반복되는 옵션 입력은 줄이고 등록 코드가 앱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모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제 등록 이후 단계 실행 코드로 넘어가는군요. 컨테이너 구성이 끝난 뒤 필요한 객체를 가져오고 애플리케이션 시작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메인 윈도우도 컨테이너에서 해석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성 코드를 저장하고 빌드에 시작 단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새로 만들 파셜 파일을 컴파일 규칙을 정리합니다. 메인 윈도우 관련 파일을 역할별로 나누더라도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이도록 프로젝트 구성을 맞춥니다. 이제 GUI 폴더 아래의 모델, 이벤트, 뷰 모델 파일을 따로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모두 메인 윈도우와 연결되지만 변경 이유가 다른 코드를 파일별로 분리합니다. 먼저 메인 윈도우의 모델 파일을 작성합니다. 모델 영역에는 화면에서 다룰 데이터와 관련된 책임을 모읍니다. 파셜 클래스를 사용하니 파일이 나뉘어도 같은 메인 윈도우 기능으로 연결되네요. 필요한 생성자와 연결 지점을 작성하면서 모델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파일입니다. 화면, 이벤트와 처리 메서드를 이쪽으로 분리합니다. 확인과 취소처럼 사용자 입력에서 시작되는 이벤트를 별도 파셜 파일에 모아찾기 쉽게 합니다. 뷰 모델과 섞기 전의 화면 자체 이벤트의 위치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군요. 각 처리 메서드의 골격을 완성하고 다음 역할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제 화면, 상태와 명령을 담당할 뷰 모델 영역을 작성합니다. 드림아인의 뷰 모델 기반 기능을 연결하고 메인 윈도우에서 사용할 상태를 준비합니다. 반복되는 변경 알림 코드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주는 거죠? 네, 개발자는 화면에 필요한 상태와 동작을 선언하고 반복 구현은 생성 기능에 맡깁니다. 메시지 필드를 만들고 초기 값을 헬로 드림아인으로 지정합니다. 드림아인 프로퍼티 선언을 사용하면 메시지 속성과 변경 알림 구현이 생성됩니다. 화면은 생성된 메시지 속성에 바인딩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뷰 모델에는 하면 상태가 분명하게 남고 반복 코드는 줄어듭니다. 버튼에서 실행할 드림아인 커맨드를 작성합니다. 명령이 실행되면 메시지를 드림아인 MVVM을 시작한다는 문장으로 변경합니다. 바인드 투 선언은 이 명령과 연결될 대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화면 입력과 뷰 모델 동작의 연결 규칙을 선언한 뒤 빌드해 보겠습니다.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목록과 문제가 란 선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오류가 생긴 과정을 숨기지 않고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한 학습 과정이네요. 메시지를 따라 잘못된 이름과 연결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빌드합니다. 이제 재물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리드의 행을 나누고 메시지와 버튼이 배치될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여줄 텍스트 블록을 작성하는군요. 텍스트 블록의 텍스트를 그 모델 메시지에 연결하고 정렬과 글자 크기를 직접 지정합니다. 메시지 바인딩 이름을 확인하면서 화면 중앙 배치를 다듬습니다. 값이 변경되면 알림을 통해 같은 텍스트 블록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음은 명령을 실행할 버튼을 추가합니다. 버튼의 내용과 크기, 여백을 XSSM의 속성으로 직접 입력하고 커맨드를 연결합니다. 확인과 취소 버튼에 필요한 속성과 연결을 차례로 완성합니다. 지금 화면은 별도 스타일 리소스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 컨트롤의 속성과 바인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UI 패키지나 공동 스타일 설명을 넣으면 화면과 맞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보이는 TXT VLOCK과 BUTTON 설정만 확인하겠습니다. 작성한 재물을 저장하고 마지막 필드를 진행합니다. 바인딩 이름과 커맨드 연결, 빌드 결과를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최종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초기 메시지 헬로 드리마인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가 드리마인 MVVM을 시작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이 커맨드를 실행하고 커맨드가 메시지를 변경한 뒤 변경 알림이 화면을 갱신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생성부터 앱 구성,
모델과 이벤트, 뷰 모델과 재물 연결까지 완성했습니다. 작은 예제지만 가학 역할이 나뉘고 전체 동작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드마루의 드림마인 팀이었습니다.